영어쌤들의 수다 영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소다쌤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교육 정보도 주고 위로도 주고 아낌없이 주는 언니 영미 언니가 왔습니다. 언니 저희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이번 6학년부터는 고입 대입이 싹 다 바뀐다면서요? 진짜 올해 6학년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학년입니다. 내가 교육부 장관이 한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줘 볼게요. 장관님께서 네,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가는 2025년은 학교 교육이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미래 교육으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해다라고 교육 대변화를 예고했어요. 아이들은 관심 없죠. 엄마는 바쁘죠. 시간은 빠르죠. 정말 멘붕이거든요. 초등학교에 적용되는 고입, 대입 오늘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갈 때는 그 특목고가 싹 다 없어진다고 들었거든요. 네, 특목고가 싹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싹 다는 아니고. 아니고 과학고랑 영재고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하는 외고, 외고, 국제고, 국제고, 자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언제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중1이라고 하면 외고, 뭐 자사고 준비 가능하겠죠.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고 하면 이러한 학교들이 이제 일반고로 전환될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고입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고나 자사고 갈 아이들이 일반고로 오게 되면 마치 1등급을 뚫기 어려운 콘크리트 현상이 되는 게 아닐까. 전국적으로 이 특목 자사고에 가는 아이들은 한 5% 이내거든요. 어떠한 학군 그리고 어떤 학교에는 분명 영향이 있을 거예요. 서울시요? 최상급 그렇죠. 그런데라면 내신이 좀 더 치열해지겠지만 그렇죠. 그 외의 지역이라고 하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참 안심이 되네요. 그런데 또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뭐 대학처럼 학점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 요건이 출석 있으면 채우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2025년부터는 그러니까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 요건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과목의 또 성취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40% 이상은 돼야 졸업 요건이 채워져요. 192학점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92과목을 들어야 되는. 그 과목 수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지금 1시간에 50분이에요. 그런데 이 50분 수업을 16번 들으면 1학점이 되는 거예요. 16번 들으면. 네. 3년 동안 330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좀 부담이 없는 거죠. 이 아이들이 과연 수강 신청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살짝 좀 염려가 돼요. 고1 때는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이미 과목. 정해져 있는 과목들을 그냥 정해진 시간표대로 들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고1 때 선택 없고. 선택 없어요. 하지만 고1 때 탐색을 해서 이제 2학기 정도에는 신청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선택한 과목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이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과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적어도 중학교 졸업 전에는 내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또 진로의 방향 정도는 나와줘야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혼란 없이 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 대입을 그 고등학교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럼 지금 당장 right now 어떤 준비를 하면 될지 또 살펴볼까요? 고교 학점제라는 건 결국 네 꿈은 뭔데? 어느 학교? 어떤 학과에 갈 건데?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건데? 라고 결국 묻고 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생각하는 힘을 좀 길러주고 선택해보는 연습을 꼭 좀 시켜줘야겠네요. 먼저 진로 진학 계획을 가급적이면 좀 빠르게 고민하고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미리 확인하라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영어 공부할 때 어떤 느낌을 갖는지, 뭐 술술 풀리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사회가 자기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좀 물어봐 주시면 좋거든요.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한다고 하면 몇 단원이 어려운지를 같이 파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문법이 좀 어렵다 그러면 문법도 다양하잖아요. 그중에서 뭐 투부 정서가 어려운지 현재 진행형이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찾아서 고민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하는 거에 있어서 성취감을 좀 반복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도 좋죠. 저는 그래서 독서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풍부한 독서를 통해서 사고력 형성은 정말 기본인 것 같아요. 여기 곁들여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탄탄하게 형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자신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없다 이럴 때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찾아서 들어야 돼요. 자기주도 학습의 최고봉은 윤 선생이죠. 정말 엄마 대표로서 너무 묻고 싶은 게 도대체 진도를 어디까지 빼놔야 할까요? 아까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과목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통 과목을 듣는 부분은 현재처럼 석차가 등수가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 평가. 고1? 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듣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절대 평가로. 그럼 석차 없이. 없어요? 없어요. 석차가? A, 진짜? B, C, D 등급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년이 가장 중요할까요? 1학년? 맞아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이미 딱 눈치채시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영어는 공통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능 영어 정도는 1등급 수준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해놓는다면 훨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영면이 통해서 초등 엄마한테 꼭 맞는 그 입시 정보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놓이고 힐링하고 가는 느낌이에요. 다행입니다. 네, 전 국민의 영어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영어쌤들의 수다는 계속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꼭이요.